단순히 이제 예쁜 로고, 그럴싸한 로고를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리뉴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로고를 봤을 때 단순히 그림처럼 보여지는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객들이 찾아주고 고객들에게 결국에 남겨지는 거는 그 브랜드의 이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라팜의 변화하는 과정을 같이 응원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몇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프로젝트가 그 첫 번째 변화입니다. 바로 로고 리뉴얼. 그리고 그 로고를 활용해서 이제 부자재를 제작하는 과정을 준비를 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로고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로고 디자인이나 그런 거에 관련된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전공도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예쁜 로고, 그럴듯해 보이는 뭐 그럴싸한 로고를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 로고를 리뉴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물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라팜 다음이라는 게 로고에 담아져서 표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이 로고를 봤을 때 단순히 그림처럼 보여지는 이제 심볼이나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고객도 로고를 봤을 때 라팜이라는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좀 힌트가 깃들여져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로고가 이제 디자인이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할 브랜드 로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행을 타지도 않으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도 질린다거나 촌스럽게 느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점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고민의 단계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좀 심플하게는 가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이제 처음에 했었죠. 저희가 이제 19년이라는 기간 동안 2번의 브랜드 로고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번 작업에서도 브랜드명인 라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글자 L과 F의 변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로고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라팜이라는 그 스펠링 자체를 로고로 사용을 할까라는 의견들도 저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풀어쓰는 텍스트보다는 디자인적인 로고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또 방향을 전환을 했던 계기는 그거였어요. 라팜이 아무래도 이제 B2B 사업체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의 제품을 바이어들이 다시 이제 B2C로 이제 판매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피하려고 하시는 업체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게 브랜드명이 보여지는 것보다는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의 로고로서 금속 부자재의 그냥 이게 디자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게 저희의 고객들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준점이 생기고 나니까 여기에 무언가 이제 살을 붙이면서 완성을 해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고민을 했던 게 라팜의 생명력은 무엇일까였어요. 두 번째로 생각을 했었던 게. 그랬을 때 이제 어느 브랜드나 그렇겠지만 고객들이 찾아주고 고객들에게 결국에 남겨지는 거는 그 브랜드의 이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제품들을 이제 디자인할 때 어떤 감성을 넣으려고 하나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되돌아가면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지? 디자인이 나올 때는 어떤 고민과 영감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었지?
이렇게 역으로 저희 제품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다시 저희 제품에서 다시 또 영감을 얻으려고 했던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이번에 느끼고 나서 그 부분을 이제 뼈대로 갖춰진 L과 F라는 그 부분에 어떻게 잘 살을 붙일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잎사귀나 바람, 물방울, 물결, 새, 꽃 약간 이런 자연물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로고 작업에서도 그런 자연물의 뭔가 곡선, 선, 형태를 L과 F에 어떻게 녹여낼까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고민의 연결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의 이제 로고들로 좁혀졌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어려운 그 시점이 있었어요. 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저도 지금 디자인을 하는 제품들도 그렇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어떤 거든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어디서 멈추고 얼만큼 덜어낼 줄 알아차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덜어내는 작업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하는 것보다는 덜어내는 과정. 결국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이제 덜어낼 줄 알고 어디쯤에서 멈출 줄 아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좁혀진 시안들 몇 가지에서 좀 계속 덜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했었던 그 심플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우리의 브랜드를 녹여내기는 해야 되니까 뭔가 되게 한정적인 조건에서 완성도를 계속 이렇게 높여나가려고 좁고 선명하고 뾰족하게 완성을 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플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덜어냄의 과정들에서 남겨진 이 본질의 덩어리인가를 좀 이번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도 뭐 알려드릴 때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 그런 작업보다는 심플한 작업이 오히려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번에 로고를 리뉴얼하는 작업에서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또 잊고 있으면서 한 번 더 또 알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미세한 좀 차이의 최종 시안 몇 가지들로 마지막에는 저희 이제 멤버들하고 다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정하게 된 라팜의 새로운 로고가 바로 이 로고입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라팜의 새로운 얼굴로 이번에 인사를 드리게 될 이 로고를 실제로 제품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실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우선은 어떤 걸로 만들까, 샘플을 어떤 걸로 제작을 할까 생각을 해보고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핸드메이드라는 저희 제품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금속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은점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금속 공예 작업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도구나 장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게을러졌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점토를 다룰 수 있는 공방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량 생산하게 될 샘플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그려봤었어요. 가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착형으로 만들게 될 이제 로고 택, 그리고 펜던트형으로 좀 어딘가에 딸랑하게 참 형태로 달 수 있는 로고 펜던트. 그래서 로고 택, 로고 펜던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제작을 해야겠다 계획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은점토를 선택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희 제품이 전부 이제 직접 손으로 만들어내는 핸드메이드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 부자재를 제작을 할 거지만 핸드메이드 제품의 그런 감성을 녹여낼 수 있는 금속 부자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은점토로 만들게 되면 그 만들어내는 손으로 쪼물쪼물거리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져서 완성하게 되는 약간 그 울퉁불퉁함이나 뭔가 비정형적인 모양이라든지 그 특유의 텍스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유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점토로 제작을 하게 됐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적당히라고. 그런 것처럼 저도 이번에 형태를 머릿속엔 그려서 갖고 어떻게 사용될 펜던트다.
택이다,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있었지만 뭔가 우연 속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고 싶다, 약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딱 결과물만 봤을 때는 너무 심플해서 이게 뭐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적당한 텍스처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밋밋하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일부러 지문도 남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정말 너무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방에서 앞으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이제 샘플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런 후에 이제 이 샘플에 이전에 이제 저희가 완성해 놨던 라팜의 브랜드 로고를 직접 새길 방법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은점토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새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이즈를 한 5, 6mm에서부터 한 1cm까지의 사이즈의 펜던트와 택을 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손으로 이제 각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고의 형태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앞으로 대량 생산으로 이걸 기준으로 뽑아낸다고 했을 때 손으로 새긴 이 각인이 제대로 유지가 될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각인을 하는 건 아니다 싶었고 이렇게 저렇게 업체랑도 미팅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결정을 했던 게 이제 금액적으로 단가는 좀 높아지더라도 레이저 각인을 넣어야겠다 했어요. 레이저 각인이 된 이제 샘플을 받아봤을 땐 정교하고 선명하게 나와서 단가는 좀 높지만 그래도 이제 레이저로 정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했던 게 샘플의 위치에 이걸 정확히 맞추어서 각인을 다시 하는 작업이었어요.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위치나 각인의 각도, 아래, 위, 오른쪽, 왼쪽 여유 공간을 얼만큼 남기냐 이런 것들이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뭔가 되게 이번 작업만큼은 원래 평소에 저보다도 더 꼼꼼하고 더 신중하게 뭔가 결정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는 로고 리뉴얼이었고 로고 택과 로고 펜던트였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다시 뭔가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라팜의 첫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 좀 신경을 더 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로고의 위치, 각인의 깊이 정도, 앞으로 이제 대량 생산 시에도 샘플처럼의 이제 정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는 어떤 게 좋을까 해서 금속의 이제 소재 선택까지, 그리고 이제 도금 방식에 따라서 도금 후에 이제 달라지는 로고의 선명도까지 하나하나 이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와 미팅도 정말 여러 번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작업이었어요, 이번 작업이. 그래서인지 결과물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만 이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보면서 계속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완성된 최종 샘플을 기준으로 팜포스트, 로고 택, 로고 펜던트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대량 생산될 거예요. 이렇게 제작된 저희 라팜 로고 금속 부자재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게 되는 완제품에도 항상 함께 제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로고 리뉴얼을 하고 로고 택 펜던트를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나의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 나의 로고를 담아낸 뭔가 금속 펜던트나 그런 로고 택을 제작을 하고자 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로고 디자인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든 제 머릿속에 그 고민했던 과정들을 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로고만 잘 나와 있다면 로고 펜던트를 만들고 로고 택을 제작하는 거는 나의 브랜드의 정체성에 맞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핸드메이드의 감성을 녹이고 싶다 하다 보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형태, 뭔가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울퉁불퉁함이나 자연스러운 손맛을 담아낼 수 있는 형태,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다면 그런 게 아닌 브랜드인 경우에는 깔끔한 타원, 사각형 이런 형태적인 걸로 심플하게 만드셔도 되니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로고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새삼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는 우리 모두 너무 익숙하잖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냥 한국에서 만들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문구잖아요. 근데 막상 저희가 이번에 실제 제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문구 하나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생산 과정 전체를 증명하는 서명 같은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제품이면 그쪽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우리 제품을 카피를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를 이번에 이제 확실히 뭔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해외 고객들은 이 작은 글씨 하나로도 한국의 제품의 신뢰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 진짜 한국에서 만들어졌구나. 판단을 하면서 카피 제품과 진짜 제품이라는 그 기준이 이 문구 하나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 저희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를 단순하게 그냥 브랜딩 요소가 아니라 우리 디자인의 이제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런 장치로서 다시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겪게 된 이런 비슷한 카피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 카피를 방지하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단순한 텍스트이지만 이 장치를 여러분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한 전략으로서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